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저었던 한 경기가 어떻게 리그 판도를 뒤흔든 충격적인 반전으로 바뀌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던 정관장 레드스파크스가 리그 선두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를 상대로 만들어낸 이 승리는 단순한 이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전 정관장의 상황은 냉정하게 말해 최악이었습니다. 연패는 길어졌고 순위표 맨 아래에 고정된 채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공격은 읽히고 있었고 수비는 흔들렸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감 없는 선택이 반복됐습니다.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에서는 기대보다 걱정이 더 컸고 이번 경기 역시 흐름을 끊기보다는 또 하나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상대인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리그 1위를 지키며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외국인 선수 니콜로바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강소희를 비롯한 국내 선수들의 경험까지 더해져 전체적인 완성도 면에서는 리그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와 전력만 놓고 본다면 정관장이 이 경기를 잡을 이유는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트 위의 모습을 드러낸 정관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팀이었습니다. 첫 서브부터 과감했고 첫 수비부터 몸을 던졌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선수들의 태도였습니다. 실수 이후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점수를 내준 뒤에도 서로를 향해 소리를 내며 다시 집중했습니다. 연패에 짓눌린 팀이 아니라 이 한 경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팀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전술적인 조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왜 안 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질문에 정관장은 말이 아니라 플레이로 답하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소극적인 선택 대신 위험을 감수했고 안전한 길 대신 상대를 흔드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곧 코트 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정관장의 반전은 어느 한 선수의 폭발적인 활약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팀 전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움직였을 때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이미 경기 초반 점수판보다 선수들의 움직임과 눈빛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관장이 어떻게 첫 세트부터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선택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세트는 이 경기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은 결정적인 구간이었습니다. 정관장은 시작과 동시에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렸고 첫 랠리부터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서브는 단순히 넣는 선택이 아니라 니콜로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하이패스의 공격 리듬을 끊기 위한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었고 이 선택은 초반부터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주저함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로커가 앞에 서 있어도 타이밍을 늦추지 않았고 타점과 스윙 속도를 최대한 살린 과감한 선택이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부키리치는 전위에서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며 상대 블로킹의 시선을 끌어당겼고 그 결과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공격 선택지가 동시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보이지 않자 하이패스 수비는 점점 늦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세터의 경기 운영 역시 안정감이 돋보였습니다. 특정 공격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좌우와 중앙을 고르게 활용하며 상대 블로킹이 미리 예측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중앙을 의식하게 만든 뒤 측면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패턴은 하이패스의 수비 조직을 계속해서 흔들었고 한번 흔들린 리듬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호영의 존재감도 자연스럽게 살아나며 블로킹과 공격 양쪽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는 초반부터 불안 요소가 드러났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자 공격 전개가 자연스럽게 니콜로바 쪽으로 몰렸고 선택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관장의 블로킹과 수비는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윤희 역시 몇 차례 시도를 이어갔지만 연결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서 흐름을 바꾸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점수를 내더라도 연속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정관장은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조급해지지 않았습니다. 긴 랠리에서는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했고 득점 이후에도 서브라인으로 향하는 움직임은 침착했습니다. 이전 경기들에서 흔히 보이던 급한 선택이나 무리한 공격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이 차분함이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1세트는 정관장이 공격 효율, 서브 압박, 그리고 경기 운영 전반에서 우위를 점하며 가져가게 됩니다. 2세트의 의미는 단순히 앞서 나갔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연패에 빠져있던 팀이 리그 선두를 상대로도 자신들의 배구가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순간이었고 이 확신은 이후 세트에서 더욱 분명한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세트는 정관장이 이 승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킨 구간이었습니다. 1세트를 가져온 뒤에도 흐름이 느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기 템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정관장은 초반부터 공격과 수비의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가 반격의 발판을 만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트 시작과 동시에 이어진 연속 득점은 이 팀이 더 이상 수세에 몰린 약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세트의 중심에는 박혜민의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공격 타이밍은 더욱 빨라졌고 상대 블로킹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과감하게 스윙을 가져가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단순히 강하게 때리는 공격이 아니라 코스와 리듬을 동시에 흔드는 선택이 이어지면서 하이패스 수비는 점점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혜민의 연속 득점은 점수차를 벌리는 동시에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는 역할까지 해냈습니다. 정관장의 공격은 특정 선수에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부키리치는 전위에서 꾸준히 득점을 쌓으며 상대 블로킹의 시선을 끌었고 그 사이 중앙에서는 정호영이 타이밍 좋은 공격과 블로킹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중앙 공격이 살아나자 하이패스의 블로킹 라인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좁혀졌고 이 틈을 측면 공격이 다시 파고들며 공격 루트는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공격이 이어질수록 정관장의 선택은 더 과감해졌고 그만큼 경기 주도권도 확실해졌습니다. 점세터의 운영은 2세트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상대의 수비 위치와 블로킹 움직임을 읽어가며 토스의 속도와 높이를 미세하게 조절했고 특정 공격수에게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안정적인 운영 덕분에 정관장은 실점 이후에도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았고 점수차가 벌어질수록 경기 전체를 통제하는 모습이 분명해졌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는 점점 어려운 선택에 몰렸습니다. 리시브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고 공격은 다시 니콜로바 중심으로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유니와 국내 선수들이 반격을 시도했지만 연결 과정에서의 흔들림과 연속 실점이 이어지며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점수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실수가 겹치자 팀 전체의 리듬도 점차 무너져갔습니다. 세트 중반 이후 정관장은 더욱 침착해졌습니다. 무리하게 점수를 벌리려 하지 않았고 긴 랠리에서는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득점이 이어질수록 선수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묻어났고 이 여유는 코트 위에서의 판단력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세트는 정관장이 확실한 흐름 속에서 가져가며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자신들의 손에 쥐게 된 순간으로 남게 됩니다. 3세트는 이 경기에서 가장 분명하게 정관장의 준비와 계산이 드러난 구간이었습니다. 두 세트를 연속으로 내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는 초반부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고 이전보다 빠른 전개로 정관장의 수비를 흔들려는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관장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예상한 듯 초반부터 서두르지 않고 안정적인 대응으로 흐름을 받아냈습니다. 이 세트의 핵심은 세터의 선택이었습니다. 측면에 집중되던 공격 패턴에서 벗어나 중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경기의 중심을 바꿔놓았습니다. 정호영을 활용한 속공과 시간차 공격은 하이패스 블로킹 라인을 안쪽으로 끌어당겼고 이 선택은 곧바로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이 살아나자 상대 수비는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밖에 없었고 그 틈을 측면 공격이 다시 파고들며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정호영의 움직임은 이 세트에서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격 타이밍은 정확했고 블로킹에서는 니콜로바를 향한 공격을 여러 차례 저지하며 상대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중앙에서 연속 득점이 나오자 하이패스는 수비 간격을 좁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정관장의 공격 선택지를 더욱 넓혀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중심을 잡아준 이 역할은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관장의 공격은 이 세트에서도 단조롭지 않았습니다. 빠른 템포 속에서도 무리한 선택은 줄였고 상대의 수비 위치를 끝까지 확인한 뒤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부키리치와 박혜민은 블로킹이 몰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코스를 바꾸며 득점을 만들어냈고 긴 랠리 상황에서도 실수를 최소화하는 플레이를 유지했습니다. 이 차분함은 점수차와 상관없이 경기 흐름을 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하이패스는 점점 선택지가 줄어드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니콜로바가 꾸준히 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연속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윤희와 국내 선수들의 공격 효율 역시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공격이 막히자 서두르는 장면이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범실이 겹치며 흐름을 다시 내주고 말았습니다. 세트 중반 이후 정관장은 더욱 안정적인 운영으로 경기를 끌고 갔습니다. 점수차를 의식하기보다는 한 점 한 점을 쌓는 데 집중했고 상대의 반격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3세트는 정관장이 준비한 계획이 가장 깔끔하게 실행된 구간으로 남았고 이 경기에서 왜 정관장이 끝까지 주도권을 놓지 않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하이패스의 패배는 단순히 상대가 잘했기 때문만은 아니었고 스스로 무너진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리시브의 불안정이었습니다. 정관장의 서브 압박이 강해질수록 리시브 라인은 점점 뒤로 밀렸고 세터가 선택할 수 있는 공격 옵션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 전개는 자연스럽게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이 니콜로바 중심으로 몰린 점도 하이패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득점이 필요할수록 니콜로바에게 의존하는 장면이 반복됐고 이 흐름을 정관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블로킹은 점점 니콜로바 쪽으로 집중됐고 수비 역시 해당 코스를 미리 대비하며 반응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니콜로바가 개인 기량으로 점수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연속 득점으로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윤희와 국내 선수들의 공격이 살아나지 못한 점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연결 과정에서의 흔들림이 잦았고 공격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정관장의 블로킹에 반복적으로 걸렸습니다. 특히 점수를 좁혀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범실들은 팀 전체의 리듬을 끊어버렸고 한번 무너진 흐름은 점수가 벌어질수록 선수들의 움직임은 점점 조급해졌고 이는 다시 실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전술적인 대응 역시 빠르지 못했습니다. 정관장이 중앙을 활용하며 공격 루트를 다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는 수비 간격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블로킹은 늦게 반응했고 수비 라인은 애매한 위치에 서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상대에게 쉬운 득점 기회를 내줬습니다. 흐름을 끊기 위한 교체나 전술 변화도 결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부분은 심리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초반부터 흐름을 내주자 선수들의 표정과 움직임에서 부담감이 그대로 드러났고 한 점 한 점을 차분하게 쌓아가야 할 순간에도 서두르는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리그 선두라는 위치에서 오는 압박이 오히려 이 경기에서는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한 셈이었습니다. 이 패배는 하이패스에게 단순한 1패 이상의 의미를 남깁니다. 정관장이 어떤 방식으로 약점을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구조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한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는 하이패스에게도 앞으로의 시즌을 위해 반드시 돌아봐야 할 중요한 기준점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이 경기의 의미를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의 시선에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연패를 끄는 한 경기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왜 안 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비판에 대해 정관장은 코트 위에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최하위라는 위치가 실력의 한계가 아니라 흐름과 선택의 문제였다는 점을 이 경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팀 전체의 태도였습니다. 이전까지 정관장은 실점 이후 쉽게 위축되었고 흐름을 잃으면 다시 되찾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달랐습니다. 한 점을 내주더라도 곧바로 다음 플레이에 집중했고 긴 랠리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했습니다. 이 침착함은 어느 한 선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움직였을 때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개인별로 살펴보면 이 경기는 여러 선수에게 전환점이 되는 무대였습니다. 부키리치는 더 이상 조심스러운 선택에 머무르지 않았고 과감한 스윙으로 상대 블로킹을 흔들며 외국인 공격수로서의 존재감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박혜민은 공격과 리듬 양쪽에서 팀을 이끌며 숫자를 넘어서는 정호영은 중앙에서 공격과 블로킹 모두를 책임지며 전술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점세터의 운영 역시 이 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공격을 특정 선수에게 몰아주지 않고 흐름에 따라 선택지를 바꾸며 상대 수비를 끝까지 흔들었습니다. 이 안정적인 운영 덕분에 정관장은 점수차와 상관없이 경기 전체를 통제할 수 있었고 세트가 거듭될수록 자신들의 배구를 더욱 또렷하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한 경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즌은 길고 상대 팀들은 다시 정관장을 분석해 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정관장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을 이 경기에서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최하위라는 부담, 연패로 인한 위축, 그리고 자신감 부족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을 홈팬들 앞에서 스스로 넘어섰다는 것만으로도 이 승리는 충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경기는 정관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경기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한 번 증명해낸 이상 앞으로의 행보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평가될 수 없게 됩니다. 정관장의 반격은 이제 시작됐고 이 경기는 그 출발점으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